이 저녁 늦게 시간에 또 제 얘기를 듣자고 이렇게 오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여기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뵀더니 한 분은 뭐 강원도 평창에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제가요 사실 강의라는 것은 재밌어야죠, 그죠? 예, 제가 하는 강의는 우선 이게 일방적으로 제가 아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주고받고 소통하는 강의를 합니다. 소통은 뭐예요? 말로써도 제가 질문도 드리고 답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하죠? 눈으로 배우면은 제 강의를 참 재밌어 하는구나. 우선 강의는 재밌어야 되죠, 그죠? 예, 재밌어 하고 그리고 제 말에 공감도 하는구나. 그리고 감동도 하는구나.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저도 모르게 신이 나고 그렇죠? 보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선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질문 냈었을 때 답을 주시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상품이 있어, 상품. 예, 그 상품을 좀 가져왔거든요. 우선 강원도 평창에서 오신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 하세요? 네. 네 하시는데, 예, 미국에서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게 정말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한경은 약간 좀 아쉬운데 오늘 이 시간만은 저 기브 앤 테이크.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돈 벌는 거 아니죠, 그죠? 네. 예, 여러분에게 그냥 제 삶을 나누러 왔는데 그러면 저는 정말 이 앞으로 한 5주 동안 시간 동안 엄청나게 굉장히 애를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것을 갖다가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는데 담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거는 지식은 없어요.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 그저 경험을 나눠 드리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실 수 있는 건 뭘까요? 예? 호응. 어떻게 호응하면 좋을까요? 박수. 무대 선 사람은 제일 좋아하는 게 박수입니다. 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참 이거 재밌다, 감동이 있다, 공감한다. 그러면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큰 소리로 박수해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멀리서 온 분들 이렇게 배움의 열정과 쇼분들에서 우선 내가 선물부터 하나 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뭔지? 네,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요새는 청소년들 위해 가지고 1년에 한 100회 이상을 강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가면 요새 애들 참 집중 안 하죠, 그죠? 예,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끌어가려니까 별짓 다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강연을 다니면서도 오늘은 이제 온라인 강의는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녹화돼 가지고 홈페이지 뜨고 유튜브에도 뜨고 그러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을 못 먹었어요. 긴장을 해가지고 앞만 풀어도 긴장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까도 좀 비틀한 거 보셨죠, 그죠? 자, 이제 제가 아까 그 60종의 성공 신화, 그죠? 시작을 할 때 아까 제가 질문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요,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검정 아세요? 네. 여기서 안 멀죠, 그죠? 북한산 그 뒤에 그때는 그 과수원밭에다가 큰 개울물이 흐르는 그런데 가가지고 단칸방이 뭔지 아시죠, 그죠? 새방 거기서 온 식구가 살았어요.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개천에 용이 났다 그래가지고 어머님 쪽상을 차려주면 그때는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개천에 용이 났다 그래가지고 경복중학교 그때 3대 명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로 북한산 너머에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어머님이 누님 교복을 줄여서 우리 누님은 숙명여고를 다녔는데 그때는 여고생들이 전부 바지를 입었을 때입니다. 짙은 청색 바지였는데 제가 되는 경복중학교는 깜정색. 그걸 줄여가지고 학교를 갔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친구들 앞에서 곡이나 들 수 있겠습니까? 그죠? 부모님 원망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성공하고 보니까 제가 부모님에게서 큰 돈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했는데 정말 이것이 없으면 두 자에 땡땡 없으면 오늘이 없은 것은 뭘까요? 건강하면 다 성공합니까? 가난. 이게 동시에 나왔는데 앞으로는 앞에 계신 분, 감사합니다. 가난이 오늘 저를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님이 돈을 안 가져오시는 거예요. 어머니 얼마나 고생하세요. 오형제를 먹이고 학교 보내는데 너무 고생하시니까 나는 어머님을 위해서 반드시 빨리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성공이라는 숫자는 그런 단어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돈 벌고 싶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러면 학교 열심히 돼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이고 저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에 취미를 못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외고 시험 보고 그 반복되는 게 너무 싫더라고. 근데 그나마 이제 그 안에 제가 두 과목을 좋아했어. 하나는 수학, 수학이죠. 그거는 공식만 알면은 그거 가지고 풀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또 한 가지는 영어, 수학. 영어는 왜 좋아했냐면 아버님이 사업은 실패하셨어도 멋지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영어를 하면은 선생님들이 일본식 발음을 해가지고 영어를 가르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영어를 배우는데 아버님이 미국식 발음으로 저한테 책 읽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사실 제가 친구들 앞에 드러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본능이 뭐가 있어요. 아주 뭔가 알리고 싶은데 여권 선생님이 들어오길래 큰 소리로 제가 책을 읽었더니 이 녀석 봐라. 교단에 딱 세우는 거예요. 영어책 읽으라고. 그래서 미국식 발음으로 다 영어책을 읽었더니 그때 처음으로 친구들한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 계기가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영어가 재밌었겠죠, 그렇죠? 영어, 수학.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바둑 둔다 하여튼 공부 빼놓고 할 건 다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수능은 없었고 제가 대학교를 갈 때 아마 영어 수학 말고 국어도 잘했다면 서울대학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서강대 전자공학과면 누가 생각나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이 학교 다녔어요.
제가 1년 선배고, 그래서 같이 학교 되고, 그때 제가 청와대도 한번 유영수 여사님이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청와대도 한번 가본 그런 전력이 있죠. 근데 학교 다니면서도 대학교 가서도 아이고 공부 실험실에 가면 그렇게 재미가 없는지 거기 바로 테니스 코트가 보이는데 테니스를 한번 라켓을 너무 재서 하나도 안 빼놓고 6개월을 쳐본 적이 있어. 그것도 좋아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뭐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연애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술 마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 나 싫어했다 하는 분들 한 거 제가 다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사회에 나오니까 오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그때는 대기업도 별로 없었지만은 그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그 나중에도 이제 다음 강의에서 군대를 어떻게 가는 얘기도 재밌는 얘기 있지만은 군대를 갔다가 왔더니 그 군대라는 데 들어가고 와서 특히 대학교를 졸업하고 갔더니 그냥 이 머리를 쓰면 안 돼. 그저 그 조직에 들어가서 머리를 쓰면은 빠따야. 그래서 참 그런 조직 속에 그런 엄격한 틀에서는 내가 참 견디기 힘들겠다. 대기업이라는 조직은 또 어떻게 돼요? 그때는 평생 직장입니다.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치열하게 쌓여가지고 하는 근데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물론 공부도 안 했어요. 올해는 없었지만. 근데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는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맨손으로 그래서 미국을 갔습니다. 남의 땅에 갔더니 그때가 제가 나이 27인데 그죠?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방황했던 거예요. 철없이. 이제는 내가 내 손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루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이제 마침 우리 매형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가지고 큰 자동차 부품을 파는 그 이 큰 창고에서 집 날른 일 한 거예요. 큰 트럭으로 자동차 부품이 계속 오면 그 끄집어내가지고 쌓는 일. 어떤 부품은 굉장히 무겁죠. 한 번도 안 해봤던 거 하루 종일 서서 땀을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시간당 3,000원이지만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렇게 좋더라고. 근데 평생 노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 노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한번 내가 올적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있을까요? 공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공부를 해가지고 엔지니어였던 절실한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 8시간씩 노동하고, 그죠? 집에 가서 땀 닦고, 밥 먹고, 이런 데 강의실에 앉으면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에 피가 내려가지고 다리가 끊기는 그런 고통을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건 그래도 견딜만 해요. 교수님이 얘기할 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남자로서들은 그렇게 통곡별로 할 일이 없죠. 그죠? 저는 강의실 밖에 가서 정말 엉엉 통곡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공부가 안 돼서. 학교 다닐 때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을까? 철천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인데. 그런데 참 희한하죠? 절실하니까.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더라 그거지. 절실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 얻어가셨어요. 절실만 하면은 안 되는 게 없더라. 부모님이 학비를 내줬더라면은, 그죠? 대학원 공부라는 거는 몰아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반이면 끝낼 수 있는. 전공만 하면 되니까. 3년이 걸려요. 3년. 군대 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멈춘 듯이 안 가듯이. 진짜 시간이 안 되는.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견뎌내고 드디어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좋은 대학원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의 로스앤젤레스라 그래가지고 별로 좋은 대학원 아니에요. 졸업하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엔지니어가 됐겠죠, 그죠? 예. 리튼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큰 거기서 뭘 만드냐면은 한 500명의 엔지니어가 같이 모여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큰 방위, 전쟁이 나면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항공에서 통제하고 모니터하고 전쟁이 났을 때 각 부대에다가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통신 장비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제 엔지니어 13,000원씩 벌고, 그죠? 와, 대박, 대박, 그쵸? 네. 제 얘기 재미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좀 박수만 쳐주셔도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이게 기브앤테이크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갔을 때, 제가 암만 대학원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암만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도, 일단 직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새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갖다 경험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암만 좋은 대학교 나간 거는 처음에 직장 할 때, 어느 학교 나왔네? 해가지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일단 사회만 나가면 그다음부터 어느 대학교 나온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만나면 당신 어디 대학 나와서 나이 몇이야? 절대 안 물어봐. 예. 누굴 뽑을 때는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의 스타트가 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 스타트를 했는데 아무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저에게 큰 일 줄까요? 안 줄까요? 큰 일 안 주지. 조그만 일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500명의 거기서 기라성같이 5년, 10년, 20년 있는 경험 있는 사람들 엔지니어고 하는데, 그래서 전 적어도 그럴 줄 알았어요. 야, 스티브, 이거 조그만 일이지만 이게 중요한 일이야. 어디에 왜 쓰이고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줄 줄 알았어. 그런데 저한테 중국, 이 차이니즈예요. 잔선이라고 엔지니어 선민지 고참 엔지니어를 딱 붙여주고 나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요만한 조그만 일을 맡기는 거야.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얼마나 내가 보기에는 정말 두뇌가 명석하고 이 일을 갖다 잘하는 것 같이 배. 이게 이 일을 해놓은 거 보면, 야, 이걸 어떻게 했을까 정도로 정말 내 눈에는 너무 힘든 것을 쉽게 해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오피스에 있지도 않고 이 친구는 저쪽 사무실에 있고 나는 그냥 이쪽에 있는 거야. 내가 아침에 나와도, 야, 오늘 이거 뭐 해? 일일이 간섭도 안 해요. 그죠? 오늘 무슨 일 했어?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 이 친구는 그랬을 거야. 이 친구는 네가 한 달 동안 해서 못하면 내가 그냥 한 며칠, 하루 이틀 끝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내가 엔지니어로 성공하는 데서 한계를 느꼈어.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오면은 하루 8시간씩 일하면 한 4-5시간, 5시간 일하고 쓰렁쓰렁 하다가 시간 땅 저녁 5시, 6시 되면 집에 딱 가요. 근데 그런 삶을 즐기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겠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남들이 하나 배우면은 난 2개 배우고 싶었어. 아니, 같이 생각해. 같은 일을 시작해서 엔지니어를 시작했는데 하나 배울 때 하나면 그 사람과 같이 못 사는데 나는 하나 배울 때 2개, 빨리 3개 배워서 경험 빨리 많이 쌓고 그걸 통해서 인정받고 승진되고 돈도 벌고 그런 욕구가 굉장히 컸더라고요. 근데 큰 조직에서는 어때요? 큰 조직에서는 모든 게 같이 어울려서 천천히 움직이니까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야. 야, 이거 빨리 끝내. 일이 기다렸으면 신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과연 여기 와서 하나의 조그만 아주 부속품 같이 느껴지는 거야. 있으나마나한 존재같이.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는 회사 나가기가 싫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돈보다 더 중요한, 저는 노동하면서 엔지니어만 되면 남들만큼 살잖아요. 엔지니어가 뭐예요? 와이칼라야. 그쵸? 넥타이 메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득자 땡땡땡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네? 존재감.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존재감이 있더라고요. 존재감.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전해주세요. 그쵸? 이건 그때 나가서 처음 배운 거예요. 삶에서는 남들에게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회사 가면 내가 이 회사에서 뭔가 중요한 사람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그런 걸 느낄 때 내가 행복하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존재감은 바닥났죠. 배움의 열정을 채울 수 없었죠. 제가 생각했던 아메리칸 드림은 이건 아니구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예,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건 아니구나. 물어볼 데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고민 속에서 내가 만약 조그만 회사를 가면은 배울 게 많겠지. 조그만 회사 뭐예요? 중소기업. 그래서 조그만 회사를 찾아간 거예요. 신문을 뒤져가지고 신문에 그 광고 나잖아요. 구인 광고. 근데 그것이 저의 운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알았어요? 조그만 회사를. 거기 갔더니 30명의 전 직원이 엔지니어가 500명이 아니라 엔지니어 나 말고 딱 한 명이 더 있는데 거기서 뭘 배우면 광섬유를 써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요새는 광섬유가 집까지 들어오는데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데 갈 때 항상 겁나지 않겠어요? 과연 내가 거기서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을까 안 있을까? 겁은 났지만은 이 대기업에서는 도저히 이건 사는 게 아니라서 간 거예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한테 요만한 조그만 제품을 줘서 만들려는 거야. 마침 저보다 먼저 온 엔지니어가 있으니까 물어가면서 배워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참 1년 동안 제품을 만들면서 그 배우는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조그만 회사에서 그걸 만들고 났더니 보통 큰 회사 어떻게 해요? 만들면 또 이 제품 만들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통 하는 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만들면은 한 80, 90% 반복되는 일이야. 그렇죠? 근데 만들고 났더니 거기 영업하는 이제 제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한테. 그럼 영업하는 사람이 저한테 영업하러 가는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객이 가면 이 제품에 대해서 제품의 상에서 자세히 알아야 할 텐데 자기는 잘 모르잖아. 그죠? 영업하는 사람이 무슨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를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구입하는 데는 주로 비행기 만드는 회사예요. 보잉, 인공위성들은 나사. 이런 데로 가면서 군데 다니면서 제가 큰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영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조금 회사 갔더니 큰 세상을 보게 되더라고. 제품이 나가가지고 팔리면은, 팔리잖아요. 그러면 설치가 되잖아요. 고장이 나오면 누가 고치러 가겠어요? 엔지니어가 가는 거야. 제가 또 가서 고치러 가는 거예요. 1인 3역을 하더라고. 정말 저는 엔지니어로서 일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영업 지원,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배우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랬더니 어느 날 사장이 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대기업에서는 제가 있으나마나한 존재였잖아. 그죠? 제가 중소기업에 가서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책은 제가 이따 드릴게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영어 공부들 많이 하시죠? 없어서는 안 되는 걸 영어 단어로 한 단어로 아시는 분? 교수님. 아이고 그러시네. 이게 디스펜스 버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디스펜서블은 버릴 수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버릴 수 없는 거, 없어서 안 되는 거, 대체 불가능한 거, indispensable 한번 쫓아해 보세요. indispensable. 네, indispensable한 사람이 되니까. 네, 대체하기가 힘드니까. 1인 3역을 하니까 사장이 내 눈치 보는 거야. 가불의 존재 아세요? 제가 들어갈 때는 조그만 을이었는데 사장이 내 눈치를 보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 맨역을 하는데 제가 딴 회사를 가버리면은, 그죠? 아니면 제가 경쟁에서로 가면 완전히 초상집, 난 초상집이 되는 거야. 눈치 보는 게 보여요. 한국 사람들 참 눈치 빠르고 욕심 많은 거 아세요? 네. 돈의 욕심, 저도 돈의 욕심 많았어요. 돈 많이 벌고 싶었어요. 이것이 기회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쉽지는 않았어. 고민하다가 돈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줄까 안 줄까? 주더라. 한 20% 올려줘요. 거기는 너무 아름다우셔서 제가 또 착한 거네. 근데 한 6개월 또 지나고 났더니 너무 신났죠. 돈이란 건 한번 이렇게 받고 나면은 그 감사가 얼마 안 가. 그쵸? 상황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안 변했어. 아직도 거긴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인디스펜서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한 번 손을 내밀었지. 예? 또 줄까 안 줄까? 주더라. 2년 반 만에 월급이 배로 올랐어요. 배로 올랐어요. 네, 이거 진짜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시간상 이 안에서 주는 메시지 참 많아요. 제가 대학교 가면 중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대기업 가지 말고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 얼마나 사람 찾기 힘듭니까? 그렇죠? 배울 수 있는 곳을 가. 배울 수 있는 곳. 그렇죠? 어디 가든 배움이 있으면은 성장하잖아요. 배움이 있으면은 성장하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 안에서 없어는 안 되는 존재가 되면 갑의 존재로 살 수 있는데 대기업 가보세요. 그렇죠? 공무원 돼 보세요. 예? 얼마나 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야. 자, 시간상 길게는 안 하고. 그런데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행복했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창업이 가능했을까? 그 안에서.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죠? 네. 저는요,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궁금한 게, 호기심이 많아. 알고 싶은 게 많아. 저한테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데, 왜 저는 저한테 주어진 일 말고 왜 경쟁 회사들이 다 회사가 조금해요. 그때는 광설 매수 데이터 통신하는 시대, 그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됐기 때문에 조금만 경쟁 회사에 많은데 그 회사들이 뭐 하는지 궁금한 거야. 그럼 어떻게? 궁금하려면 그 회사의 제품의 사양을 알기 위해서 스펙을 갖다 놓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지. 여기서 뭘 만드나? 뭐 만드나? 거기서 한 2년 있다 보니까 그 제품 하나하나 어떻게 쓰이나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고 그 회사가 내가 만드는 제품과 비교도 해보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고민이 시작된 거야. 또 고민이 무슨 고민이었는지 아세요? 앞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은 어떠한 제품일까? 제품이라는 건 어때요? 항상 진화하죠, 그죠? 네? 멀리, 그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가볍고, 이쁘고, 뭐, 진화하잖아. 그냥 고민이 시작된 거야. 근데 참 이상하면, 여러분들 고민하세요? 고민하시면 거기 해답이 있더라고. 예. 그랬더니 그 안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면은, 광섬유를 갖다가 4개를 쓰는 걸 하나를 써서 보낼 수 있겠구나. 이제 그걸 멀티플렉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한번 그려보기 시작한 거야. 구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회사 나가면 온통 그 생각밖에 안 들고, 예. 그 안에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강의 때 말씀해요. 저는 한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못 견디는 성격이야. 지금도 그래요. 예. 꼭 저질러야 돼. 예. 그런데 제가 사실 그 안에서 기업을 키워봤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는 조그만 회사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생산부서 있죠. 제가 개발하죠. AS 있죠. 영업 있죠. 모든 게 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야. 큰 기업에 있으면 그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조직도를 갖다가 모르겠어요. MBA를 하면은 배울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때는 MBA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 어렴풋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그걸 갖다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 때문에. 근데 마침 이제 제가 다른 아는 엔지니어한테 나 이러이러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 야 해봐. 용기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억 원을 막아가지고 차고로 들어간 거야. 여러분 캘리포니아 보면 이 집이 있으면은 차가 한 2대 둘 수 있는 차가 보통 집에 다 있습니다. 예. 그것이 오늘 저를 맺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때 회사를 이제 파이버먹스라고 이름을 줬는데 참 그게 얼마나 무모했는지 제가 무모한 거 얘기 드릴게요. 예. 처음에 1억 원을 마서 차고에 들어가가지고 시제품 아세요? 시제품. 제가 가서 누가 투자자한테 돈 달라 그러면 아이디어만 가지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 촌놈한테. 적어도 일하는 제품을 보여주면은, 그죠? 그 사람을 믿기 위해서 투자자에 돈을 벌 수 있다 해가지고 1억 원을 막아주고 혼자 차고에다가 혼자서 진짜. 예. 밤낮 쉬지 않고 모든 걸 전 직접 해봐야 됐던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제품을 해가지고 1년에 걸쳐서 나왔어요. 돈은 떨어졌어요. 어디다 손을 벌려야 될지 모르는 거야.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어디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무슨 컨설팅 해주는 데도 아무데나 물어볼 데도 없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런 투자를 해주는 데가 로스앤젤레스에 몇 개는 있는데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비즈니스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꼭 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비즈니스 플랜 보지도 못한 걸 영어로 기입할 수 있겠어요. 야, 앞에 캄캄하대. 예. 또 고민이 시작돼서 이걸 어떡하나. 여러분 물에 빠지면은 지푸르게 자꾸 심정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하려면 뭔가 이런 비즈니스 플랜이니까 미국 사람을 좀 아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더라. 근데 제가 아는 미국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제가 다니던 조그만 30명 되는 회사의 고용사장.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거기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저 점심 한번 같이 먹으러 나가지 않는 그런 친구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 안에서도 뭔가 벽과 인종차별이 있었던 거야. 예. 근데 그 친구 때문에 또 창업도 하게 됐어. 예? 거기서 대접을 못 받으니까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급하니까 전화했어요. 야, 딕, 나 좀 보자. 차고로 왔어요. 딴 데 왜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몰면 이거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이야. 그래, 깜짝 놀라죠. 야, 우리 같이 일하자. 내가 지분 이만큼 줄 테니까. 한참 고민하더니 좋아.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영업, 마케팅 담당 내 밑으로 들어왔어요. 부사장으로. 네,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있으니까 또 그 안에 또 많은 그 미국 부자들 있잖아요. 한 사람을 또 알아요. 포로프라는 사람을. 이 사람 비즈니스 플랜도 줄 줄 알고. 그 사람이 와서 비즈니스 플랜을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상속해서 30명을 통해서 2달 동안 때리면서 3억 원을 모은 거야.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생사를 오가는 3억 원을 못 모으면은 또
사업을 접고 펼쳐도 못 보고 그냥 엔지니어로 들어갈 그런 절박한 가운데 정말 뛰어다녔어요. 이 촌놈. 진짜 지금 제 모습이 멀쩡하지만은 진짜 그때 모습은 그냥 떼국물이 주르르 흐르고 좀 촌티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정말 열정으로 이거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어느 누가 가가지고 거라지에서 1억 원 가지고 최고 제품 만들었다는 걸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투자를 받은 거예요. 5,000불, 10,000불, 2, 3만 불씩. 그러고 났는데 우선 팔아야 되는데 뭐 영업할 사람 우선 구하기도 전이죠. 차고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더 요만한 차고예요. 창고 같은 데서 이제 사람들 몇 명 가가지고 뚝딱거리면서 만들면서 영업을 해야 되니까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영업 지원하던데 그래서 나사라는 데를 제가 갔어요. 짠, 나 좀 보자. 내가 조금 좋은 제품 만들었는데 와봐. 들고 그죠? 헌스빌 알라바마라는 데가 탁 찾아갔어요. 그래서 한참 설명을 했죠. 이거 넉 줄 쓸까 한 줄을 쓸 수 있는. 그래? 두고 가봐. 2주 후에 그게 한 대가 10,000불입니다. 10,000불. 1억에 1억. 근데 10만 불. 10대 주문이 온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여러분 이 영업 말진 아세요? 한 대에 10,000불이면은 생산 단가가 얼마냐면 1,000불이야.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그러면 10대 만들면 얼마 남아요? 9만 불이 남는 거야. 9만 불. 그때는 한 직원 7, 8명 두고 한 달에 쓰는 게 한 3만 불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첫 번 오더를 받고서 그때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 선상 없어요. 첫 번부터 대박 쳐가지고. 네. 근데 참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혼자 생각해서 차고에서 만들었던 것이 인정받고 팔렸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부터 쉬웠겠죠? 아이고. 정말 그 다음부터 고생이라는 것은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조직이 크려면 사람 써야 되잖아요. 사람을 써봤나요? 네. 넥타이 멋지게 착 하고 와서 말 잘하니까는 뭐 경력 보니까 야 잘하는 것 써봐? 썼는데 아니야. 아니면 어떻게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시행착오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직을 한 300명까지 키우는데 정말로 몇 년에 걸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첫 해에 130만 불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270만 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5천만 불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게 저는 커가면서 이 마진도 컸지만은 돈을 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익은 그냥 많이 났죠. 이익은 많이 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경영하시죠? 이게 다. 경영과 전문이시죠? 그럼 투자한 사람들에게 투자이익을 돌려주려면 어떻게 해서 돌려줄 수 있을까요? 네? 배당이 있으면 그게 뭐 휴지 조각인데, 종이 조각 가지고 뭐예요? 주식을 전환하면 뭐예요? 네? 네? 아니, 성과금, 그건 뭐 이제 조금 해서 뭐 보너스 줄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투자했을 때는 주식이란 걸 해서 증서를 주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중에 현금화하려면 어떻게 될 거야? 상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장을. 그럼 여기서는 코스닥이면 거기 나스닥에 상장을 해야 돼.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를 팔면 돼. 매각할 수 있으면.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사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3억 원을 들여왔더니, 투자한 사람들이 이사회 하지, 이사회. 이사회가 뭔가 그랬더니 투자한 사람들이 자기가 이사가 5명이면은 3명이 이사로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거기 하나의 직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회를 갖다가 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그냥 잘 보이려고 제가 얼마나 뛰었겠어요.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 아이고 수고했어. 이제 그만큼 쉬어. 예, 그러니까 엄청 뛰었죠. 회사가 이렇게 크니까 계속 와서 등 때려주고 참 잘한다 잘한다. 이익을 이렇게 막 내고 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뭐겠어요? 우리 그러면 나스닥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스닥을 나가려면은 여태까지는 회사가 이렇게 컸어도 나가가지고도 계속 클 수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투자자들이 회사에 투자할 때는 현재 그 회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 그걸 그로스라고,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더 클 자신은 없은 거야. 왜냐하면 제가 키운 회사,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정말 반석이 탄탄한데 그 회사를 갖다 튼튼한 회사를 키웠으면 좋은데 경험이 없으니까. 예. 경험이 없으니까 사상 누각이 뭔지 아세요? 모래 위에다가 그냥 키워왔는데 또 패러다임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 쫓아가려 현재 있는 비즈니스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이사들이 나스닥 나가되는데 안 나가겠다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버틸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소가 도살장 끌려가서 나가려고 다 이제 나갈 준비를 했는데 전 천운의 산안이에요. 천운의 산. 그때 중동전쟁이 터졌어요. 1990년대 이락이 쿠웨이트를 침범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에서 더군다나 거기는 전부 석유 매장이 돼 있으니까는 전시가 불안하니까 주식시장이 완전히 폭락을 하고 새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갔지. 야, 그랬는데 또 어느 회사가 딱 오더니 야, 너 정말 회사 잘 키웠네. 우리 전략적으로 필요한데 좀 팔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이고, 못 이기는 척. 못 이기는 척하고. 네, 그래서 그때 540억. 예, 엄청 큰 돈이었어요. 예, 그래서 회사를 매각하고 그때 이제 제 주머니에 얼마 들어왔는지 궁금하시죠? 제일 궁금하시죠? 100억이 들어왔어, 100억이. 네. 시간당 3,000원씩 벌다가, 그쵸, 100억이. 그런데 말이죠. 그 기쁨은 며칠 못 가요. 100억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감도 없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걱정되는 거지. 100억 가지고 내가 무슨 해변가에 가서 매일 뒹굴고 이러기에는 아직도 젊더라 그거지.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더 고민이 뭐였냐면은 그렇게 내가 성공을 했는데 예? 하인사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지나고 나와 보니까 후회 막급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정말 비즈니스 경험이 없으니까 열심히 해서 키웠었는데 그게 한계야. 그렇죠. 사상누각. 그리고 그냥 비즈니스라는 건 늘 재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버는 대로 미래를. 근데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태풍과 장마가 몰아치면은 그걸 위해서 곳간에다 그냥 버는 거 싸놓기 바빴던 거야. 위기가 닥쳐오면은 그죠? 돈이 있으면 위기를 넘겨야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근데 그럼 이사들이 이렇게 그걸 코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코칭해 준 사람도 없었어요. 이런 후회 막급한 단기간의 골,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얼마나 후회되는지. 그런데 제가 같이 일하던 그 러시아 친구가 있었어요. 영업하는 친구. 러시아에서 한 유태인인데 아주 젊고 굉장히 아주 공격적인 친구야. 나하고 죽이 맞았는데 이 친구가 내 사무실에 오더니 우리 같이 한번 아니 또 한 번 안 할 거야. 그래서 글쎄 그랬더니 한번 같이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다시 시작한 것이 두 번째 회사가 이제 자일리너를 창업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진짜 무경험해서 많은 시행착오였으니까 그걸 다시 반복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이번에는 진짜 제가 6년 동안 회사 키운 게 다 경험 아니에요. 아까도 경험. 그걸 살려가지고 경영인으로서 내가 한번 멋지게 이번에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창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30명한테 그냥 2달 동안 들으면서 5,000불, 10,000불 했는데 제가 창업을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돈 투자하겠다고 줄을 쭉 서는 거예요. 네. 순식간에 500만 불이 모여요. 순식간에. 네. 순식간에 500만 불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기업인으로서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과감하게 투자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제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유능한 엔지니어 30명을 필요하니까 그냥 좋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든지 꾸려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500만 불 했더니 6개월이니까 없어져. 6개월이니까 돈 또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1,000만 불이 또 모여. 정말.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개발할까 동시에 시장을 갖다 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앞선 제품 내가 한번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 제품 좋지? 남들이 쉽게 반복할 수 있으면 카피할 수 있으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진입장벽이라고 그러잖아. Barrier to entry. 그걸 해가지고 확 달려나갔어요. 네. 예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세계 시장 보려가고 400명 이상의 영업만 하는 사람을 제가 두고 그죠? 미국 사람이 한 1200명 해서 그냥 고고고고해서 막 해가지고 처음에는 3년 안에 나스닥을 나갔대. 2년 반 만에 나스닥을 나가고. 네.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진짜 엄청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빨리 큰 회사 하나로서 컸죠. 네. 근데 그게 쉬웠겠어요? 이거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회사를 시작해서 첫 번째 회사에서 15분기, 15년 60분기 아니에요. 1년에 4분기씩. 매 분기마다 전쟁을 치렀다 그래요. 왜냐하면 분기마다 실적을 내는데 저는 누굴 위해서 일을 해요? 제가 CEO라도 이사들, 주주들 위해서 일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분기에서 조금만 모자르면 그래서 내가 100의 성과를 내기로 했는데 99가 나왔어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하루아침에 주가가 10%, 20%가 떨어져. 이 회사가 좀 힘들구나. 잘 나가는 자기 힘들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주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할겠어요. 전 직원들이 제 주주예요. 예. 제 눈치 보고 회사가 막 오다 가더라고 바쁘게 일하면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사는데 미치는 거야. 근데 만약 제가 실적을 못 내가지고 주식에 곤박을 쳐봐. 그리 얼마나 이러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작을 땐 쉬워요. 덩치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 뽑고 뭐 하면서 새로운 제품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60분기, 60번의 전쟁을 치렀다고 그래. 매 분기가 전쟁이니까. 한 분기마다. 그렇죠? 근데 다행히 참 운도 좋았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이 극성맞음이 있는지 전 60번의 전쟁을 치렀어도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60번의 전쟁, 60전승.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한 회사가 이렇게 컸지만 두 번째 한 회사는 초고속을 해가지고 제가 30명에 뛰어대는 그 분들이, 그죠?
저에게 1,000만 원을, 1억 원을 투자했으면 그게 몇 억이었을까요? 2,500배야. 네, 엄청난 그러한 수익을 남겨주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다는 거, 그죠? 그래서 시간이 좀 쫓겨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선 제 성공 스토리는 요거로 끝내고 한 5분쯤 쉬시다가,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는지 2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